반갑습니다. 천우 소장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굴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살다 보면 참 비참할 때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남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바로 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이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갑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립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힘도 없는 당신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공감하신가요? 예.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늘 많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힘이 없기 때문이죠.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 보겠습니다. 자, 돌아봅시다. 우리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은 우리들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뿐이다. 넓게는 대기업들이 그렇죠. 무슨 마트로 오라, 무슨 상품이 좋다, 광고 많이 하죠. 물론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이용당한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상생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을수록 좋겠죠. 예,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회사나 단체에서 실전 특강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또 짧게라도 하게 되었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긴 시간 제가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을로만 살아야 했을까? 한번 봅시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직책이 낮아서? 실력이 없어서? 바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직책도 돈도 실력도 힘이겠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갑이 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권력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어렵겠죠. 큰 돈입니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실력입니다. 이제 이쯤 나이 들어서 실력을 쌓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맥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맥, 좋은 인맥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원하지만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을 일러 드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인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비호감인 여러분을 누구라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겠죠. 호감도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고,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거수일투족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호감도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추호라도 호감도를 낮추는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솔해야 됩니다. 타인들한테 진솔하게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가 진솔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가 부족하든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진심을 상대방한테 자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관심 깊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늘 궁리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외적 내적 이미지를 올려야 됩니다. 거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과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늘 외적 이미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 이미지인데, 내적 이미지는 여러분의 행동, 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맞지 않은 논리를 이야기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주장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피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설령 맞지 않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대는 우리 호감도를 그냥 떨어뜨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는 말이 있죠. 괜히 말을 많이 하거나 맞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또는 표현을 해서 굳이 호감도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 또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회사나 단체의 조직원들하고 늘상 우리는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방식이 상대를 멀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음하거나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코칭을 받기를 원하면 제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이것은 꼭 배워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상대 기준을 알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면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상대 기준이 무엇인지, 상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일지라도 그 지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기준이나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잘 알고 있는가요? 이것 없이 지금까지 대화를 했다면, 또는 그들에게 무엇을 종용하거나 가르치거나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호감도만 그저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기준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 관심사를 주제로 삼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내한테,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져줄 리가 없죠. 그러니 나부터, 여러분부터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대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대화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 관심사를 질문을 해서 자꾸 상대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 기준을 알고 상대 기준에 맞게 싫은 것은 표현하지 말고 좋아한 것만 대화를 해서 상대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관심사를 주제로 대화하는 것 또한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칭찬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치 않습니다. 고래니까 춤을 춘다 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칭찬은 꼭 필요하고 또 칭찬은 자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칭찬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책도 모든 칭찬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겠죠. 단지 독자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칭찬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유쾌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칭찬한 상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보통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칭찬을 해서 과연 여러분이 상대에게 호감을 얻을까요? 안 됩니다. 늘 들었던 그런 칭찬, 그것을 저는 좀 모하게 표현을 해서 바둑이들도 할 수 있는 칭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둑이도 할 수 있는 칭찬을 여러분이 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여러분을 비호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다룰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넥타이가 오늘 굉장히 화사한데요. 이런 칭찬은 바둑이 칭찬. 자, 우리가 해야 될 칭찬은, 부장님, 지난번에 조회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여러한 내용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떠올려 봤는데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몰랐거든요. 하면서 말을 한다면 그 부장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서너 번 하게 되면 그 부장님은 바로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호감도 또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환기가 되는 질문과 응답을 하라. 상대가 여러분한테 집중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준비해둔 응답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장사를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하시는데 더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이번에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처음 온 손님한테 한마디 두 마디면 그 손님을 우리 사장님 편으로 만들 수 있대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 대답하고 그분이 만족스러우면 여러분의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서너 번 반복되면 여러분의 호감도는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환기가 되는 질문과 응답, 이런 것을 해야지 시시콜콜한 또는 지난 이야기, 남을 헐뜯는 이야기,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밤새워서 해본들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관계는 고사하고 시간 낭비만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 자동차, 화장품, 또 방판,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사람들이 영업직에 종사합니다. 이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물건을 사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대화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배운 대로 대화를 해간다면 더 많은 매출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아무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인맥을 확장하는 방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확장된 인맥이 대상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더 나은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신보다 항상 나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식사를 하더라도 더 나은 사람과 함께 하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크고 작은 비용을 쓰게 돼요.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놀러를 가든. 이왕 할 거면 여러분한테 보탬이 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바로 배우지 않아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나서 상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대화를 풀어가기가 쉽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 관심사나 기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듣지 말고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상대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세 번째는 당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한테 다가가야지,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여러분은 혼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살다가 새로운 사람, 초면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명함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명함을 받고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이나 과연 몇 명한테나 먼저 문자나 전화를 드렸던가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맥이 확장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인맥은 확장되지 않을 것이며 또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안 된다고요? 나의 성향이 원래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팔자대로 그대로 지금까지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부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좌뇌, 우뇌 중에서 좌뇌형들은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향의 단점이 되겠죠. 반대로 우뇌형들은 상대에게 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교성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성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맥 확장 방법, 세 번째, 깊게 사귀어라. 우리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루두루 사귀어야 되는 것도 정답이고 또 그 사람들을 깊게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주 만나야 합니다. 어떤 빌미로라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화라도 하고 또 시간이 조금이라도 할애 된다면 저는 그곳을 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잠깐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가까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거리가 멀다고요? 그쪽 주변에 가는 길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그리고
꼭 만나야 된다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쪽에 가는 길이 있는데 갔다가 시간이 되면 한번 들르겠습니다. 차 한잔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빌미로라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당신의 우리들의 관심을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만나서 또는 전화로 카톡이나 문자로 또 어떤 정보를 드리거나 작은 선물을 드리는 방법 이런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속내 진심을 그를 생각하는 진심을 그를 돕고자 하는 진심을 그를 따르고자 하는 진심을 자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어르신은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해서 성공하신 분인데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울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뭐 금전적 도움을 받기도 했던 20년, 3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뭐 조그만한 좋은 것만 있으면 보내준답니다. 지난번에는 전남 완도에서 지인으로부터 온 선물을 그분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렇게 우리는 특히나 보온을 당했으면 또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큰 선물이 아닌 작은 선물이라도 또는 정보라도 또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라도 자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성격이 조금 뭐해서 표현을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혼자 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대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 편임을 자꾸 직관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여러분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맥 확장이 되어진다면 상대 편이 10번이라도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상대를 잘 사귀었으면, 여러분 편으로 만들었으면 상대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또 그들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해왔던 것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라도, 도대체 한 가지라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인맥을 확장하는 노력을 했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가요? 우리 각자는 스스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잘 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공감한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진짜 반복해서 보시고 되돌아보고 하나씩 고쳐가고 또 하나씩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서 인맥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오늘 느낀 그런 감정들이 생길 것이니까, 그들은 이것을 필요로 할 것이니까, 그들도 인맥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에 초대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고 또 저를 돕는 것이 되겠죠.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지인들로부터 여러분의 호감도는 또 올라갈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또 코칭을 원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할애되는 대로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예, 감사합니다.